그 중에서 일단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한번 잠깐 볼까요? 네. 삼성전자와 또 하이닉스의 운명은 네. 바뀌는 겁니까? 갈려서 우선은 움직이죠. 네. 갈려서 움직이고 전자는 여전히 75,000원 이하에서는 가격 메리트는 있는데 네. 기억해둬야 될 거는 전자는 무거워요. 네. 예, 전자는 무겁고 얘기할 수 있는 부분 75,000원 이하에서는 가격 메리트가 있는데 네. 이걸 매수해서 가지고 가기보다 조금은 지금은 변동성 같은 경우를 누려도 되는 장이에요. 네. 그래서 소재 부품 장비 쪽에 무게를 둡니다. 소부장으로요? 예. 네. 왜 그렇냐라고 하면 우리가 생각해 볼게. 네. 삼성전자 저 좋아하죠. 네. 짝사랑인지는 모르겠으나. 삼성전자도 좋아하실 것 같습니다. 네. 예. 저의 운명을 살짝 걸쳐놨다 보니까. 아, 예, 예. 그런데 이게 명칭에 대해서요? 네. 예. 예. 전체 매출에서 네. 지금 시장의 핵심은 HBM이잖아요. 그렇죠? 전체 매출에서 HBM 매출 비중이 네. 삼성전자는 10% 내외죠. 10% 내외. 그렇죠. 지금 10% 내외. 유한하다고 하더라도. 네. 예, 예. 그런데 소재 부품 장비 쪽 보면은 한미 반도체 예를 들면 전체 매출의 HBM이 90% 정도죠. 그렇죠. 예. 예. 그러면 이게 답이 나오는 겁니다. 예. 우리가 집중도에 따라서. 그렇죠. 예. 예. 그래서 소부장을 해야 되는 거고 다만 변동성은 있죠. 네. 그런데 주가 복원력은 우선 더 빠릅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제 소재 부품 장비에서 대형 IT로 넘어갈 시기는 언제냐라고 하면은 네. 저는 하반기 기점으로는 보는데요. 네. 2분기 실적 발표 기점으로. 네. 예, 그때는 그러면 그 말 했으니 소부장 다 팔고 대형주로 가나요? 그건 아니죠. 예, 그렇죠. 예, 네. 그 비중 조절처럼 2분기 실적 기점으로는 좀 대형주로 가주는 거고 지금은 소재 부품 장비가 여전히 유리합니다. 예. 네, 그렇습니다. 단적으로 그런 케이스도 있어요. 한미반도체 이렇게 쫙 밀렸을 때, 네. 당연히 기회라고 생각하는 쪽과 밀리니까 두려운 쪽. 네네. 이게 많이 오르다 보니까 단순하게 내용을 모르고 네. 이만큼까지 올랐던 종목이 여기서 조정을 받는다. 음. 이러면 개인들 입장은 두려워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투자하는 사람들은 두려워요. 네네. 근데 이게 지나고 나면 기회일지 아닐지에 대한 판단보다 일단 주가가 빠니까 많이 오른 종목이 빠진다고 무서워하시더라고요. 네. 근데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런 네. 쪽에 대해서 그러니까 얼마큼 저희가 지금 공부하는 이유가 딱 그거밖에 없어요. 네. 공부를 열심히 해서 이 종목이 빠졌을 때 판단을 네. 보지 말 종목인지 이제 본격적으로 하락할 종목인지 아니면 이게 기회로 삼을지 네. 그거를 판단하기 위해서 저희가 공부하는 거 아닙니까? 네네. 근데 공부의 방향들이 제가 보기엔 조금 이렇게 뭐 하다가 이제 채팅창이나 올라오는 거 보면은 네. 되게 지식은 많아 보이시고 잘하시는 것 같아요. 네. 근데 중요한 순간에 엉뚱한 얘기 하시더라고요. 네. 네. 그렇죠. 그게 더 네네. 공부 많이 한다고 네. 이제 공부 많이 해서 뭐 박사되고 석사되고 박사되고 그건 좋겠는데 네. 근데 막상 경제적으로 안정은 그 친구보다 눈치 빠르고 네. 또 이런 잔머리라고 그러죠. 네네. 이런 사람들이 더 돈은 잘 벌지 않습니까? 사회에서 나오고 보면 그렇죠. 그게 차이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아무 공부를 하는 방향들이 포커스를 좀 종목에 대한 판단으로 보셔야지. 네. 이걸 내가 이해하고 와 나 되게 똑똑해졌어. 네. 이거 가지고 아닌 것 같아요. 그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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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그거는 한번 그러니까 저희 댓글 달 때 보면은 되게 기본적 분석 종목에 대한 내용들 훨씬 더 저희보다 공부 많이 하신 분들 많습니다. 네. 인정합니다. 네. 당연히 그런 것 같고. 네네. 근데 왜 그분 수익률이 옹 이사님 수익률보다 떨어집니까? 네, 이게 네. 그냥 드리는 얘기고요.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약간 트레이딩 개념이 갖춘 채 공부를 하시는 게 훨씬 좋다. 이 얘기를 꼭 한번 드리고 싶어서 말씀을 살짝 드렸습니다. 거기까지 말씀드렸고요. 시간은 좀 걸리겠죠? 삼성전자는? 네, 시간은 좀 걸립니다. 시간 네. 좀 걸리다 보니까 네. 전자 같은 경우는 여러 번 이 말씀을 드리는 게 네. 가지고 계신 분들은 75,000원 이하에서 추가 가능함이라는 말씀을 많이 드려요. 네. 가지고 계신 이게 핵심이거든요. 그렇죠. 신규 매수는 할 수는 있는데 네. 그만큼 시간이 많이 걸린다는 이 의미예요. 네. 이걸 또 반대로 좀 들으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네. 전자 그래
뭐 그렇게 해서 좋다고 얘기하는데 소부장 뒤에 얘기하는 이유가 뭐냐?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요. 그렇죠, 그렇죠. 예. 예. 좀 제가 하는 말을 좀 이렇게 좀 자세히 들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요 저희 시간에는 잘 없어요. 저희 시간에는 없고 바깥에서 이제 들으시는 분들이 좀 그런 게 있죠. 네, 생전 처음 보는 분들이 예. 반말로 그냥 툭툭 이렇게 하면 난 이렇게까지 알고 있는데 네. 툭툭 던지게 되면은 그냥 그런가 보다 합니다. 워낙 똑똑하신 분이시니까. 근데 그냥 네, 그냥 그 정도로 네. 보고요. 또 한 분께서 그런 얘기 하셨는데 현대차가 오늘은 좀 강합니다. 네. 그래서 지금 금리는 올라 있는데 이쪽이 또 강하면서 현대차를 갖고 있는데 이거 팔고 네. 지겨운데 알테오젠 살까요? 이런 문의도 하시는데 두 가지가 다 들어 있습니다. 여기 네. 현대차 더 갈 것이냐 아니면 알테오젠 조정받을 때 살 것이냐 뭐 이런 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 기자님은? 저는 네, 저번 주에 이제 대표님께서 해주신 말씀이 우선은 좀 이격이 이렇게 벌어지면서 상승을 하니까 네. 여기에 대해서는 무게를 조절해 줄 수 있다라는 네.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런데 딱 우리가 고려해야 될 점이 네, 금리의 변수가 또 한 번 나타나기는 했거든요. 네, 그러면 저는 저번 주의 상승은 수급도 영향을 미친 거죠. 그렇죠. 이 수급은 분명히 금리를 통해서 신흥국 시장을 보고 중국 비중을 줄이니 우리나라 비중을 늘리는 단계에서 네, 유입이 된 것도 있다라고 봐요. 네, 그래서 제가 오늘 생각하고 왔던 건 네, 금리 우선은 톤이 조금 이렇게 무게가 다시 위로 갔으니 네, 제약바이오는 시겠구나. 2차 전지도 장 초반엔 좀 흔들릴 수 있겠구나. 이 생각을 가지고 왔고 예, 결론은 뭐냐면 알테오젠의 지금 주가 위치는 예, 저는 신규로 진입은 안 합니다. 그렇겠죠. 예. 예, 예, 추가 매수도 안 하고 이게 비록 뭐 밑꼬리를 이렇게 지금 달고 시세는 나더라도 그냥 네. 제게 아닌 거예요. 이 구간에서는 그렇죠. 승부 보는 와, 구간이 그 아니니까요. 그 표현 좋으네요. 내게 예, 아니다. 예. 예, 그래서 적어도 뭐 현재 상으로는 24만 원 이하, 네, 예, 그 정도 왔을 때 그때도 기술적인 반등 정도. 네, 그래서 이 뭐 지금은 현대차로 급하게 이렇게 좀 알테오젠을 바꿔 가기보다 네, 현대차에서 다른 걸로 바꿀 수 있는 건 뭐냐면 네, 현대차에서 기대하는 수익보다 바꾸는 종목 같은 경우가 2배 정도 기대 수익이 더 나올 때 네, 그러면 빠져있는 종목 안에서 또는 고점 대비 조정 나온 안에서 그걸 찾아야 되거든요. 네, 예. 그게 낫다라고 보입니다. 그렇습니다. 네. 차라리 그렇게 하시죠. 갖고 계시다가 네. 알테오젠 좀 조정받아서 살만할 때 현대차가 얼마가 됐든 정량 흘러가는 건 어떻습니까, 그러면? 저도 예. 그 생각해요. 자, 예. 그냥 갖고 있다가 네. 이렇게 레이저를 쏘고 계시다가 알테오젠이 됐다란 자리가 어딘지가 이제 궁금한데 이게 이렇게 급박하게 올라간 종목들은 자리 찾기가 되게 어려울 것 같지만 네. 솔직히 가장 쉬운 거는 아마 보고 계신 뭐 단기동표 교수 있을 거예요. 예, 저는 조금 다르지만 근데 그 정도 안까지 들어왔다 그러면은 일단 들어가 네. 봐야죠. 네. 적어도 네. 거기가 일단은 1차일 거고 이거 흔들리면은 제가 보기에는 다른 바이오주도 마찬가지고 성장주 쪽에서도 다 일단은 약간 좀 경계감이 좀 커지는 것 같거든요. 그럼 금리가 아마 더 올라갔겠죠. 네. 지금보다 아까 지금 4.4 레벨에서 여기까지 버티는데 그러면 이게 아니라 뭐 지난 4.6 뭐 이런 데까지 간다는 얘기 아닙니까? 네네. 그렇기 네.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그럼 가격이 얼마냐고 저한테 물으시면은 지금 여기 시간 지킬 것 같아요. 한 24만 5천 원? 네. 네. 여기서부터는 들어가 본다라고 생각하시고 가는 게 어떨까 생각이 살짝 들어서 그렇게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뭐 대답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현실적인 흐름이에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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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다고 현대차 뭐 지금 팔고 이걸 사세요. 뭐 이렇게 뚱그스름한 얘기 드리고 싶지는 않고요. 그렇죠. 네. 네. 그런데 같은 흐름이라도 더 간다. 좀 위가 업사이드가 더 벌려져 있다. 그렇죠. 그럼 네. 알테오젠이 아닐까 싶어서 네.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죠. 네. 그렇게까지 말씀드렸고 시총 상위 쪽에서 또 궁금하신 거 많은 종목 중에 하나가 네이버입니다. 네. 네이버가 참 힘들게 해요라고 물으시는 분들이 참 많으신 것 같은데 오늘이요. 네.
어떻게 보십니까? 아직 뭔가 못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그 뭐 하이퍼 클로버 X 이쪽 관련해서도 뚜렷하게 진행되는 부분이 아직은 눈에 보이지 않고 네. 거기 더해져서 뭐 라인에 관련된 부분도 마무리가 되지 않은 상황. 게다가 금리도 우선은 성장주에게 조금 무게가 안 좋을 수 있게 나타났다 보니까 오늘은 조정이 나오는 상황이고요. 네. 저는 예. 요런 그 역배열에 있는 종목을 매수할 때는 어떻게 하냐면 네. 이 기업이 빠진 요인이 네. 해소될 때 네. 진입하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네, 해소될 때 네. 또는 거래 터지면서 올라갈 때 네. 그게 저보다 뭔가 빠르게 파악을 한 스마트 머니가 지른다는 생각이거든요. 네. 그 둘 중에 하나가 발생할 때 들어가는데 예. 네이버는 우선 1번도 아니고 2번도 아니거든요. 그렇죠. 네, 그러면 지금, 네. 우선은 기다리는 거죠. 기다리는 거로요. 네. 예. 아, 근데 기다려서 답이 나오면 참 좋겠는데 네. 답이 안 나오다 보니까 지금 여기까지 와 있죠. 또 오늘 그 금리 저 정도면 성장주가 어쩌고 저쩌고 이거는 또 당연히 영향 받고요. 그렇죠. 네. 네. 근데 이게 기다리면 답이 나올까요? 이제 그게 문제죠. 그래서 보통 네. 전저점을 주가가 깰 때, 그렇죠. 예, 전저점을 주가가 깰 때는 네. 일간 기준으로 보셔도 되고요. 그다음에 주간 기준으로 봤을 때 네. 종목이 일간 기준 저점을 깨고 한 3거래일, 길게는 5거래일 내로 회복 못하면 네. 그때는 비중 조절 또는 전량 매도를 해 주시는 게 낫습니다. 그렇죠. 예. 그럼 이번에도 똑같이 지난번에 17만 원인데요. 네. 이거 깨고 내려서 회복을 못 한다. 네. 매도해야 될까요? 저는 매도해줘요. 네. 저는 매도해주고 네. 다시금 매수 타이밍을 기다리거든요. 네. 근데 이 빈도를 보면 네. 물론 제가 매도한 단가보다 더 밑에서 산 적도 있지만은 위에서 산 적이 꽤 있어요. 그렇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기준에서는 매도를 해주고 네. 다시 사거든요. 그렇죠. 네. 그래서 아마 제 진짜 고민이 많으실 거예요. 이렇게 네. 계속 줄줄 흘러내리는 종목의 특징. 네. 근데 이거는 방법이 없습니다. 맞아요. 시그널이 나올 때까지, 네. 그러니까 뭐 이럴 때는 과감하게, 네. 그렇다고 다 파시기에는 아깝다 생각하시게 그죠. 되면 네, 네. 예, 한 50%라도 정리를 하는 쪽으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래 가지고 이거를 그냥, 그러니까 안 그러면은 계속 이러다가 혹시나 아유 저쪽은 좋아 보이는데 저쪽으로 가야 되는데 아유, 이거 보고 있으면 또 힘 빠지고 네. 이렇게 반복되면은 주식은 계속 주도주 싸움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라면 적어도 50% 정리에다가 다른 쪽 보겠습니다. 그러면 할 수 있는 방법, 네. 이게 50%로 나머지 종목들을 막 또 어떻게든 끌어올리는 방법 교육해 주세요. 아유, 전 네. 예, 먼저. 예. 네. 먼저. 강의 기다리겠습니다, 오 이사님. 네, 그렇게 나가는 것도 하나의 전략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것도 한번 보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고, 어렵지만 지금 마냥 기다리는 것만 가지고 이게 저희가 뭐 해답이 나올 수는 없는 것 같아요. 네. 네, 그것도 한번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항상 저희한테는 같은 금액이면 기회 비용이라는 게 있으니까요. 네네. 네, 그럴 때 한번 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오늘 하이브가 좀 세네요. 네, 조금 올라옵니다. 네. 네. 우리 진 형님 네. 돌아오신다고 벌써 축포 쏘는 겁니까? 이번 주는 사봐야 된다라는 시각이에요. 예, 네, 예, 예. 수요일에 오시니까요. 네. 극존칭이시네요. 네. 네. 오시니까. 사회인 되셨죠 이제? 예. 네. 이제는 그러니까 뭐 장은 들려서 19만 원 중반 들어오거나 네. 아니면 수요일 전에는 한번 또 사범직하죠. 예, 돌아오니까. 예. 그때 그 민희진 대표 인터뷰 했을 때가 네. 요때 주가가 5% 빠졌다가 화해하자라고 하면서 네. 되돌림 나왔었거든요. 예, 예, 예. 근데 뭐 그거는 어떤 식으로 흘러갈지는 뭐 대략 그림은 보이는데 모르겠으나 네. 결론은 19만 원 중반, 원래는 19만 원 이하에서는 완벽한 가격 메리트고 네. 19만 중반에서도 하이브는 매수해 봄직해요. 19만 원대요. 예, 네. 19만.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하이브는 네. 그래서 SM이 더 낫지 않을까요? 단기 탄력은? SM이 예. 예. SM이 저도 낫다 생각이 들어요. 예. 낫다 생각 드는데 이게 저 하나 주저되는 게 예. 저는 직접 보지는 않았으나 네. 유튜브의 모 채널에서 네. SM 같은 경우를 직접 좀 강하게 저격을 했다더라고요. 아, 예. 왜요? 그 이슈가 됐던 부분, 예. NCT 멤버랑 이렇게 뭐 일본 가서 네. 그렇게 있었던 부분에 예. 대해서 그렇게 했는데 네. SM은 공식적으로는 노라 답을 했거든요. 예. 저는 생각을 하는 게 예. 우선은 주식시장은 오피셜에 따라서 이렇게 네. 또 흘러가다 보니까 저도 SM에 무게를 둡니다. 예. 네. SM이 더 무게 있다. 예. 예. 라고 결론을. 그러니까 다른 거보다 이제 트레이딩하는 입장이라면 이런 자리 지난번에도 딱 갔다가 바로 반등하고 또 비슷한 자리에서 바로 턴하고 이러면은 탄력이 좋은 걸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런 걸 봤었을 때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 자리 들어오면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 SM 같은 경우도 계속 지켰어요 이런 자리들. 네.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되면은 그 다음에 툭툭 들어오겠지라고 생각하고 반대로 이런 자리가 기조적으로 거래 터지면서 이탈한다. 이거는 이런 자리 이탈하기 시작하게 되면 그때는 그냥 손절이죠. 네. 근데 손절은 이거 이탈하게 되면은 손절은 마이너스 2에서 3%, 뭐 해봐야 따라가는 거 보고 한다고 하더라도 마이너스 3%, 위로 가게 되면 15%인데요. 뭐. 네. 네, 10% 15%. 그러면 이게 확률 게임 아닙니까 이런 것도? 그러면 그게 더 낫지 않나 그렇죠. 이쪽에서 그런 것들 트레이딩 기회로 보는 게 더 맞다고 생각이 들어서 그런 것도 보겠습니다. 하이브는 이제 좀 힘을 내기를 네. 지원을 하고요. 거기다가 또 코스닥 종목들 볼까요? 코스닥 종목들 쭉 흔들리는데 아까 어떤 분께서 에코프로 BM이었네요. 네. 에코프로 BM을 18만 원에 사셨다가 아침에 털리셨대요. 네. 시작하고 털리셨. 그래도 수익은 수익이시네요. 네네. 네. 이거 지금이라도 다시 따라갈까요? 뭐 이런 쪽도 나왔는데 이쪽은 어떻게 보십니까? 위로 네. 제가 판 가격보다 위로 만약에 주가가 올라갔을 때 네. 추격할 때 저는 어떻게 하냐면 네. 고려하는 게 시장이 여기에서 더 땡겨 올릴 거냐 네. 그 부분을 고민해 보고요. 예. 하나는 지금 당장 이 가격을 주고 사면 수익을 빠르게 볼 수 있느냐. 네. 그런데 시장은 오늘 어떻게 될지는 잘 모르겠어요. 네. 여기에서 좀 장중에 올릴 만큼 올려놨으니 그러면 당장 이거를 급하게 사야 될 만큼 바로 내일 당장 달라지는 게 있냐? 그거는 아니거든요. 네. 그래서 아마 오늘 저가가 20만 9천 원 정도였어요. 네. 그 정도 가격은 주중에도 올 수 있다라는 생각입니다. 네. 그래서 단가를 막 급하게 위로 막 그 매도한 물량만큼 다 채우실 필요는 없고 네. 이게 영 찜찜하면 뭐 한 10분의 1 정도 채워놔도 되고요. 네. 예, 그 정도를 채워 놓으셔도 되는데 네. 저는 보통 그렇게 매도했으면 조금은 기다리는 편. 아까 네. 두 가지를 감안하고 기다리는 편이긴 합니다. 네. 일단은 저항이네요. 네. 네. 이거 이런 자리 쉽게 저항을 돌파를 못 합니다. 그게 일반적이고 그리고 이제 지난번 같은 거래 여기도 똑같죠. 그래서 이번도 거의 비슷한 이제 거래는 좀 들어오다 보니까 신뢰는 좀 생겼어요. 네. 근데 이게 하루 만에 돌파해서 이게 쫙쫙쫙 가는 거는 아주 강한 모멘텀 있는 종목이고 그쵸. 네. 예, 이거는 네. 지금 그럴 정도로 부각받기에는 아직 뭐 이것저것 확인해 보겠다는 심정이 좀 크죠. 네. 근데 그거 이렇게 비슷하게 같은 섹터 내에서도 혹시나 이제 율촌화학 같은 경우 이거 같은 경우는 다르잖아요. 조금 그죠. 분위기가. 네네. 예, 그러니까 돌파에서도 이때도 쉬긴 쉽니다. 보면은 돌파해 놓고 이 자리에서 쉬긴 쉬는데 여기서 나온 변화가 일단 밑을 지지를 하고 돌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일단 위로 안착해 놓고 그 다음에 시도가 들어갑니다. 그럼 이제 이것 따라서 이렇게 올라가기 시작하게 되면은 그거는 가장 좋은 흐름인데 그게 나오지 않고 뭔가 반락이 나온다 그럼 그때는 줄여야죠. 네. 그렇게 가시면서 그러니까 지금 드리고 싶은 얘기는 2차전지 쪽에서도 저희가 알고 있듯이 과거의 주도주가 지금 똑같이 주도가 안 될 수도 있구나 네. 라는 걸 한번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저희가 2차전지 움직인다 그냥 에코프로 BM 보시는데 지금 2차전지가 움직여도 주도해서 또 끌고 가는 쪽이 지난번엔 엔캠이었고 네. 이런 식으로
다르게 움직일 수 있다는 것도 생각해 보시면서 항상 주도주가 예라고 하는 변화는 아닐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한번 감안하셔서 보시는 것도 하나의 아이디어가 아닐까 하는 쪽으로 한번 말씀을 드려봤습니다.